지난해 김 씨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팔면 큰돈이었습니다. 김 씨는 더 싼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차액을 남기려고. 하지만 이사하고 3개월 후 김 씨는 후회했습니다. 돈은 남았지만 잃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이웃들, 병원 갈 때 같이 가던 옆집 할머니, 텃밭일 도와주던 아래층 아저씨. 김 씨는 외로웠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중년 이후엔 집값보다 이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년 이후엔 이웃이 집값보다 중요해지는 이유,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집값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르면 기뻤고 내리면 걱정했습니다. 자산이었으니까요. 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중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집값보다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입니다. 박 씨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박 씨는 60대 중반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자녀는 멀리 살았습니다. 박 씨는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집 이웃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이웃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웃이 관리실에 연락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박 씨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박 씨는 살았습니다. 이웃 덕분에. 박 씨는 퇴원하고 깨달았습니다.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 집값이 높아도 이웃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박 씨는 이웃에게 감사했습니다. 매일. 박 씨는 배웠습니다. 건강 문제가 생길 때 이웃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중년 이후 건강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이웃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이웃. 이것이 집값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이 씨는 이것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 씨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값이 비쌌습니다. 시설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차갑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살았습니다. 이 씨는 외로웠습니다. 이 씨의 자녀는 바빴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혼자였습니다. 좋은 집에서.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이전 동네를 그리워했습니다. 집값은 낮았지만 이웃이 따뜻했던 곳을. 이 씨는 배웠습니다. 비싼 집이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위로할 수 있는.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이사한 것을. 중년 이후 외로움은 심각합니다. 자녀는 독립했습니다. 배우자도 바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웃이 필요합니다. 함께할 사람이. 집값보다 이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상의 도움입니다. 정 씨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정 씨는 70대 초반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었습니다. 높은 것에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들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도와줬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무거운 쌀을 날라줬습니다. 아래층 할머니가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위층 부부가 전구를 갈아줬습니다. 정 씨는 감사했습니다. 이웃의 도움에. 정 씨도 도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비싼 집에 혼자 산다면 어떨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이라고.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웃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중년 이후 작은 일들이 어려워집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웃이 도와줍니다. 서로 도우며 삽니다. 이것이 집값보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정보와 경험의 공유입니다. 최 씨는 이것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최 씨는 60대 후반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복지 혜택, 의료 지원, 노인 프로그램.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알려줬습니다. 같은 나이대에 이미 경험한 것들을. 여기 가면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어. 이 프로그램 좋더라. 최 씨는 배웠습니다. 이웃에게서. 인터넷보다 정확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것이니까. 최 씨도 나눴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서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최 씨는 감사했습니다. 이웃이 있어서. 혼자였다면 모를 뻔했던 것들. 최 씨는 배웠습니다. 이웃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중년 이후 정보가 필요합니다. 복지, 의료, 프로그램.
이웃이 가장 좋은 정보원입니다. 경험을 나눕니다. 이것이 집값보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안정입니다. 강 씨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강 씨는 혼자 살았습니다. 밤에 불안했습니다. 범죄, 화재, 사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있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웃들과 약속했습니다. 서로 확인하기로. 저녁에 불이 켜져 있는지, 아침에 신문이 가져가졌는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기로. 강 씨는 안심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 씨가 외출하고 가스를 끄지 않았을 때 이웃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로 연락했습니다. 강 씨는 돌아와 껐습니다.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강 씨는 감사했습니다. 이웃이 있어서. 중년 이후 안전이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불안합니다. 이웃이 안전망입니다. 서로 지켜봅니다. 이것이 집값보다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정서적 안정입니다. 송 씨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송 씨는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우울했습니다. 혼자 있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함께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줬습니다. 밥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산책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송 씨는 위로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이웃이 함께한다는 것에. 시간이 지나며 송 씨는 나아졌습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송 씨는 알았습니다. 이웃이 가족 같다는 것을,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깝다는 것을. 송 씨는 감사했습니다. 이웃에게. 중년 이후 정서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상실, 외로움, 우울. 이웃이 위로합니다. 함께합니다. 이것이 집값보다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노후의 동반자입니다. 안 씨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안 씨는 70대였습니다. 자녀는 멀리 살았습니다.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있었습니다. 매일 보는 이웃이. 안 씨는 이웃과 매일 산책했습니다. 함께 운동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웃이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노후에. 안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있으니까. 안 씨는 생각했습니다. 비싼 집에 혼자 산다면 어떨까? 외로울 것이라고. 안 씨는 지금이 행복했습니다. 집은 낮아도 이웃이 있으니까. 안 씨는 배웠습니다. 노후의 동반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중년 이후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매일 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집값보다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민국의 삶입니다. 임 씨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임 씨는 은퇴했습니다. 무료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도우며 달라졌습니다. 임 씨는 옆집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아래층 할아버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위층 부부의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임 씨는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미가 생겼습니다. 임 씨는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에. 임 씨는 배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삶에 의미를 준다는 것을, 집값은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중년 이후 의미가 필요합니다. 삶에. 이웃을 돕는 것이 의미를 만듭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집값보다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소속감입니다. 한 씨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한 씨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집값이 높은 곳. 하지만 소속감이 없었습니다. 이방인 같았습니다. 아무도 한 씨를 몰랐습니다. 한 씨는 이전 동네를 그리워했습니다. 모두가 한 씨를 알았던 곳. 한 씨 왔어? 하며 반겨주던 곳. 소속감이 있었던 곳. 한 씨는 외로웠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한 씨는 배웠습니다.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디에 속해 있다는 느낌. 환영받는다는 느낌. 집값이 높아도 소속감이 없으면 외롭다는 것을. 한 씨는 후회했습니다. 중년 이후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어딘가에. 이웃 커뮤니티가 소속감을 줍니다.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이것이 집값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유는 삶의 질입니다. 배 씨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배 씨는 비싼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설이 좋았습니다. 넓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이웃이 없었으니까. 배 씨는 이전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집값은 낮았지만 이웃이 있는 곳으로. 배 씨는 행복했습니다. 집은 작아도 이웃이 있으니까.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배 씨는 배웠습니다. 삶의 질은 집값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웃, 관계, 커뮤니티로 결정된다는 것을. 배 씨는 만족했습니다. 지금의 삶에. 중년 이후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이웃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관계가, 커뮤니티가. 이것이 집값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중년 이후엔 가치관이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집값이 중요했습니다. 자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중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이웃이 더 중요해집니다. 건강, 안전, 외로움, 도움, 정보, 정서, 동반자, 의미, 소속감, 삶의 질. 모든 것에서 이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며 필요한 것이 바뀝니다. 돈보다 관계가, 자산보다 사람이, 집값보다 이웃이.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사를 고려한다면 생각하십시오. 집값만이 아니라 이웃도, 커뮤니티도,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따뜻한지, 서로 돕는지,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좋은 이웃이 있다면 소중히 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관계를 돌보십시오. 잃고 나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이웃과 함께 행복한 중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값이 아니라 삶의 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풍요로운 노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